그 부채 비율이 44%라고 아까도 말씀하셨고 평소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건 엉터리다. 네. 라는 표현도 쓰셨습니다. 맞은편에 계신 원지사께서. 기사에서 봤습니다. 예. 제가, 어떤 부분이 엉터리입니까? 예. 예. 지금 정부의 자체 재정 계획에 의해서도 2024년이면 58.6%에 달하도록 지금 재정 계획을 짜놨습니다. 예. 이게 그 우리 OECD의 기축통화국, 그러니까 미국이나 일본 같은, 그리고 포르투갈 같이 지난번에 남유럽 재정 위기를 겪었던 나라들을 빼고의 OECD 평균이 딱 58.6%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지금 여력 격차가 많지 않다라는 점 우선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가 지금 공기업이나 연금에 충당되는 부채가 매우 많습니다. 지금 뭐 우리 국민연금이 늦게 도입되다 보니까 아까 이전 소득이 작다 그랬는데요. 앞으로 가만히 있어도 앞으로 5년 지나고 10년 지나면 OECD 수준으로 복지 지출이 당연히 늘어나게 돼 있고, 고령화와 저출산 때문에 이 속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격차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복지 지출을 늦기 시작했고, 또 부채에 비해서 경제 성장이 워낙 그 고속 성장을 했기 때문에 분모가 커지면서 부채 비율이 낮았던 건데, 이제는 저성장에 복지 비율 늘어나고 정부도 계속 어마어마한 재정 적자를 계획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가외의 지출을 지금 계속 여력이 있으니까 꺼내 쓴다? 이러면 아마 그 유럽에 있어서의 평균을 넘어서서 재정이 악화된 예. 그런 나라들 그쪽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쓰지 말자라는 게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재정을 충분히 풀어서 하되, 그 쓰는 것을 뭐 그때그때 소비 진작, 소비 쿠폰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아니라 산업 기반을 지키고, 정말 여기 생존 위기에 처한 지금 영업 제한 때문에 예. 지금 소비 쿠폰 뿌려봐야 쓸 수가 없어요. 그건 일정 분야에만 쏠리게 됩니다. 지금 헬스장, 그다음에 지금 노래방 지금 전부 위헌 소송 내고 있거든요. 정부가 강제로 영업 제한해놓고 이거는 재산 몰수에 해당하는 건데 왜 보상을 안 하냐? 우리 헌법에 의하면은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돼 있는데 감염병 예방법에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지금 피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들 우리가 국가가 강제하고 정책에 협조하느라고 매출이 끊어지고 생존 위기에 처한 사람들도 충분히 지원을 못하면서 지금 소비 진작을 한다. 이것은 알겠습니다. 정책의 우선순위 그리고 국가 재정에 쓰는 예. 용도에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반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약간 부수적인 건데, 우리 황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공감하면서, 하여튼 이 통계나 이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현장이 중요하거든요. 예. 근데 현장의 소상공인들께서 우리한테 현금 주지 말고 전 국민에게 지역화폐를 지급해서 매출을 올려달라고 공식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 하나 드리고요. 경기도는 그렇습니까? 아니 경기 전국 그 소상공인 연합회가 그런 걸 했어요. 보시면 알 테고요. 그건 지역 화폐가 들어오는 업소들일 겁니다. 뭐 대체적으로 다 들어가니까. 지금 이제 어떤 통계든 기준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IMF나 세계은행이나 뭐 OECD나 이런 데서 국가 부채 또는 정부 부채는 이렇게 산정한다고 기준을 만들어 놓고 전 세계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준을 무시하고 독자적 기준을 내 가지고 연금 충당 부채가 있을 수 있으니 이것까지 감안은 엄청 많다라고 말씀하시면 독자적 기준을 만드는 것이 옳지 않다는 생각 들고요. 두 번째는 이런 독자적 기준을 낸다고 하면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부채에는 적자성 부채라는 거하고 금융성 부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산이 담보된 부채. 이건 사실 부채가 아닙니다. 그냥 숫자로만 있는 거죠. 왜냐하면 1억 자산이 있는데 그걸 담보로 1억 채무가 있다면 이건 사실 똑같은 거죠. 그런데 그냥 자산 담보가 없는 적자성 부채. 이걸로 따지면 우리나라는 부채 비율이요 18%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과거에는 이자율이 5% 뭐 4%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0.5%잖아요. 1% 미만이거든요. 똑같은 부채라도 연간 부담하는 이자 비율이 엄청나게 적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국채 때문에 부담하는 비율이 전에 비해서 엄청나게 떨어져 있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고요. 여하튼 중요한 거는 전 세계에서 평균을 OECD 국가 평균을 내니 109%더라. 한국은 38%더라. 그러니까 60% 정도까지는 용인할 만하다라는 얘기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왜 다른 거는 선진국 얘기하면서 막 다 따라하면서
국가 부채를 부담하면서도 가계 소득을 지원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인색하냐. 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러니까 딱 하시는 말씀들이 베네수엘라 얘기입니다. 예. 베네수엘라 망했다. 국채 늘어나가지고. 그래서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IMF 위기를 겪은 것은 국가 부채 비율 때문이 아닙니다. 국가 부채는 그때 당시 10% 조금 넘는 수준이었어요. 베네수엘라도 경제 위기가 올 때 10% 선이었어요. 우리나라 IMF는 대외 부채, 그러니까 민간 은행들이 다른 외국 은행에서 빌려온 달러 때문에 생긴 것이지 예. 국채 때문은 아닌 거예요. 국채는 국가가 국채를 발행하면 국채를 누가 사냐? 국내 기업이나 개인들이 사기 때문에 왼쪽 주머니 빚이냐 오른쪽 주머니 빚이냐 하는 것이고 나와 대외적 관계에서는 직접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왼쪽 주머니의 부채를 낮추고 오른쪽 주머니의 부채를 늘리면 즉 가계 부채 비율을 줄이고 국가 부채 비율을 조금 용인하면 사실 소비 여력이 생겨나고 소비 여력이 생겨나야 비로소 공급과 수요가 균형을 맞춰서 경제의 지속적 성장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우리는 비교를 하려면 같은 기준에 의해서 외국과 우리나라를 비교하는 게 좋겠다.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뭐 제가 길게 안 하고 짧게 그러시죠. 핵심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아까 연금 충당 부채는 그 기준으로 적용을 한 거고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추가 지출 없이 정부 재정 계획에 의하더라도 2024년이면 58.6%, OECD 아까 말씀드렸죠. 기축통화국 그리고 남유럽 재정위기 국가를 뺀 평균의 똑같은 숫자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고령화라든지 저출산 지금 또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저성장이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2024년 계획한 것보다도 더 악화될 수 있는 요인이 있다. 예. 그리고 우리 코로나 때 집중적으로 지금 투입을 해서 추가적인 지출을 하기 때문에 이 이후에 어떻게 이것을 회복시켜서 다시 곡간을 채워놓을지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국민적인 공감대에 의해서 진행을 해야지 지금 이재명 지사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부채를 많이 낼수록 뭐 능력이 있고 돈이 생기는 것처럼 하는데 우리는 기축통화국 아니고요. 국내 기업과 국내 금융기관이 국채를 인수하는 것은 그건 형식적인 것이지 어차피 이것은 전부 국제 신용도로 평가돼서 우리가 만약에 국가의 건전성이라든지 금융의 부실 이게 쌓이는 게 나오는 순간 예. 우리가 대외 개방도가 높은 우리 소규모 우리 경제 수출 지향적이고 외부 지향형 경제의 위기는 한 번 발생하면 그때는 방법이 없을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늘 국가의 재정과 부채는 그게 쓸 때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걸 가지고 충분한 효과를 내서 그 다음 위기에는 튼튼한 체력을 확보할 수 있는 자동 회복 장치를 갖고 알겠습니다. 해야지 쓰지 말자는 게 아니고 예. 그게 없이 지금처럼 이자율 싸고 그다음 부채는 정부에서 한국은행에다 그냥 달면 된다 이렇게 가는 것은 위험천만하다. 알겠습니다. 팩트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이게 재발론 사실과 다른 말씀인데요. 말씀인데요. 예, 말씀하세요. 예. 그 아까 기축통화국 말씀하셨는데요. OECD 국가가 42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작년에 우리가 그 전 세계에서 가장 그 재정 적자를 적게 낸, 그러니까 가장 적게 쓴 나라 중에서 끝에서 두 번째 또는 네 번째입니다. 이 중에서 38개국이 우리보다 더 훨씬 10% 이상씩 이렇게 평균적으로 더 많이 썼는데 이 중에서 기축통화국이 몇 개나 됩니까? 그럼 하나 더 제가 지적하면요, 싱가포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축통화국 아니거든요. 예. 이 나라 지금 현재 131% 그 국채 비율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 더 썼죠. 우리나라는 38.몇%였다. 이번에 최대 44% 정도 됐다고 하는데 1%면 19조, 즉 한 20조쯤 됩니다. 5%면요 100조예요. 작년에 우리는 GDP의 4%쯤, 그러니까 한 80조 못되게 썼는데 해외 OECD 국가들의 평균 지출, 그러니까 13%, 좀 낮게 잡아서 10%만 해도 사실은 200조 정도를 써도 세계 평균에 불과했던 겁니다. 기축통화국 아니어서 하면 안 된다 이 얘기도 예. 그런 나라도 있겠지요. 알겠습니다. 주고 한 평균치는 가지만, 아니다. 예. 한 가지만 제가 반론 겸 지적을 하겠습니다. 양쪽 분들께 1분씩만 드리겠습니다. 예.
그 재정 적자를 우리가 지금 적게 쓰고 있다. 그건 맞습니다. 통계상 나오는 거죠.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재정 적자라는 것은 세수 대비 재정 지출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국민연금이나 본격적인 이 복지 제도들이 1988년 이후에 또 일부는 2000년대 들어와서 진행되다 보니까 예. 이게 아직 수입이 많이 들어오고 지출은 적은 구조가 되다 보니까 재정 적자를 적게 발생시키고 있는데요. 이게 2024년, 2030년 가면은 지금 선진국 수준으로 추가로 안 써도 재정 적자가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일시적으로 있는 이것을 우리가 덜 써서 그렇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전 소득 비중이 11%로 전 세계 낮은 건 사실입니다. 이것은 연금이 늦게 시작됐기 때문이고 더 쓰지 않아도 이건 저절로 채워지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유가 있는 걸로 알고서 다시 예. 썼다가는 막상 그때 닥쳤을 때 피크가 닥쳤을 때 큰일 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1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우리 원 지사님 말씀 대체적으로 다 공감하는데 팩트가 아닌 것들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연금이 늘어나면은 우리가 11% 정도 GDP 대비 복지 지출을 하는데 선진국이 한 20% 평균 20% 정도다. 10% 차이면은 200조입니다. 연금 부담을 매년 200조 한다는 말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팩트가 아닙니다. 두 번째는 아까 그 세수 대비 지출 말씀하셨는데요. 그건 그 재정 수지고 우리가 재정 수지가 아니라 재정 적자. 그러니까 얼만큼 더 썼냐. 적자 난 금액이 GDP 대비 얼마냐 했을 때 그게 선진국들 또는 이 대개 외국들은 13%더라. 예. 라는 그 얘기거든요. 세수 대비 얘기가 아닙니다. 반론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예. 뭐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잠깐만. 예. 그래서 여하튼 제가 정리하면 저는 더 이상 이제 말씀 안 드릴 텐데 예. 반가운 말씀. 국채 비율 얘기 가지고 국민들을 압박하시면 안 됩니다. 800조가 넘었다고 난리치시면 안 되고요. 예. OECD 국가 평균치를 따지면 알겠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2,000조 정도의 그 GDP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110%면 2,200조입니다. 제가 그것까지 쓰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800조 넘었다, 막 1,000조 돼간다 이렇게 국민들한테 압박을 하시면 예. 정책이 왜곡됩니다. 자, 정리해 주시고요. 네,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원지사께 드릴 텐데 예. 제가 뭐 아까 저 반론 안 하시겠다고 하니까 반갑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건 토론의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농담으로 드린 말씀이고 혹시 반론기 네, 네. 필요하면 하셔도 됩니다. 예, 말씀해 주시죠. 저는 현재 과감하게 재정을 풀어서 생존 위기에서 국민과 산업을 건져야 된다. 당연히 이제 동의를 하고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진짜 필요한 곳에 진짜로 그 회생 효과가 큰 곳에다 써야 되고요. 예. 대신 여기에서 따라가야 되는 게 이게 우리가 안 쓴 부채가 여력이 있으니 그냥 써도 된다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저는 여기에서 메르켈 예를 들고 싶습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사실 GDP의 20% 정도를 위기 때마다 씁니다. 예. 대신 위기가 끝나고 나면 이게 세율이라든가 세수 조절 여러 가지 또 금융 정책을 통해 가지고 한 5년 내로 자동으로 다시 채워 넣습니다. 예. 마이너스 통장처럼 그렇게 되기 때문에 부채 상환 계획을 늘 달고서 지출을 하기 때문에 그나마 유럽의 가장 강한 경제를 유지할 수가 있는데 예.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배워와야지. 알겠습니다. 지금 저 과감하게 쓴다 그럴 때는 이거 그냥 쓸수록 좋은 거다. 이런 식으로 국민을 예. 호도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아니 그 누가 쓸수록 좋다고 하겠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람도 인생을 살다 보면 위기 시점이 옵니다. 또는 투자해야 될 때가 와요. 우리 원 지사님 고시 공부할 때처럼 돈 없어서 공부 못하면 어떡해요. 그때는 빌려서라도 공부해야 되는 거죠. 사람이 어느 순간에 중상을 입었다. 그 치료 안 하면 장애 생겨서 나중에 노동도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럴 때는 똑같은 금액의 돈이라도 위기 시점하고 평상시의 가치가 달라요. 이거는 합리성의 문제입니다. 지금은 적자를 좀 내고 쓰는 것이 훨씬 길게 보면 경제에 더 도움되더라. 예, 알겠습니다. 라는 거를 우리가 좀 그 정도는 인정해 주자. 예, 그 그렇게 쓰자는 마무리. 겁니다. 예, 근데 됐습니다. 부채는 반드시 예. 갚아야 되고 그 대책이 있어야 된다. 얘가 이제 해보자는 중복이 얘기 되니까 여기서 좀 멈추도록 하고요.